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7장 시작할 텐데요. 7장은 내용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전자기 복사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주기율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거 좀 나눠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먼저 7-1하고 7-2 우리가 그 전자에 대한 어떤 개념, 전자의 운동이라든지 위치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전자기파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수소 스펙트럼이라든지 전자의 운동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원자의 양자 역학적 모양, 그다음에 양자수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율표를 실제로 전부 다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각 원자들의 그 전자 배치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전자기 복사하고 물질의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20세기의 그 과학자들의 분위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할 어떤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 당시에 원자라는 것이 어떤 더 작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이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냐면,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우리가 이걸 쿨롱의 인력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10의 마이너스 9초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얘가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 그동안 과학자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있었던 기본적인 법칙 외에 다른 개념들이 필요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뉴턴의 역학에서 외에 그 고전적인 역학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팽배했던 그런 시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자기 복사에 대한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할 텐데요. 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활동을 얘기하기 이전에 앞서서 전자기 복사, 그다음에 빛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기 복사라는 게 무슨 내용이냐? 여기서는 전자기 복사가 에너지가 공간을 이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여러 가지 전자파가 이제 존재하고 있을 텐데요. 태양광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든지 또는 이제 난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열.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따뜻하다고 느끼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열이 이제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자기 복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빛의 속도로 진행이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파동이라는 거는 지금 세 가지 주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파장, 그 다음에 진동수, 그리고 속도의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파장을 람다라고 표현할 거고, 진동수는 U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속도는 지금 우리가 한계적으로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그 빛의 속도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C라고 표현을 해서 이 세 가지 주 개념이 파동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파장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파도를 타고 있는데 요게 이제 파장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일 높은 부분 또는 제일 낮은 부분 사이의 이 길이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파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람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이거는 말하자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를 우리가 딱 한계를 져야 되기 때문에 제일 높은 데서 제일 높은 데 또는 제일 낮은 데서 제일 낮은 데를 우리가 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파장의 거리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동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주파수, 뭐 헤르츠,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개념,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초 동안에, 자, 시간을 정해주고 그 안에 얼마만큼 사이클이 있는지를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진동수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하나 비교를 해보면 요 1초 동안에 여기 사이클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4Hz라고 해서 단위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사실상 요거는 진동수라는 거는 세크분의 1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앞에서 람다라는 거는 거리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거리에 그러면 뭐 미터 퍼 세크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 그래서 얘는 세크분의 1이라고 보고 요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헤르츠라고 표현을 한다. 근데 위에 있는 거하고 지금 밑에 있는 거하고 뭐 진동수가 다르죠? 여 밑에 있는 같은 경우에는 진동수가 지금 12개, 얘는 4번 반복하는 동안에 얘는 12번 사이클을 반복을 했다. 또 하나 보죠? 여기 굉장히 사이클이 많네요. 36번. 즉, 진동수라는 거는 일정한 시간 안에 얘가 몇 번 움직이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길이였어요. 그죠? 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파장이 굉장히 길어요. 상대적으로. 요거는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파장이 짧을 경우에 진동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를 우리는 요 식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장과 진동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그렇죠? 진동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파장이 짧아야 되는 거고 진동수가 얼마 안 되고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파장이 적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식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람다라고 얘기했던 게 진짜 거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물리에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달리기 몇 초에 하느냐. 그러려면은 길이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리. 그 다음에 U라는 건 아까 세크분의 1이었죠. 헤르츠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에요. 즉 거리와 시간을 곱할 경우 나오는 건 뭡니까? 속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속력은 빛의 속력을 따질 거기 때문에 빛의 속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모든 상수나 계산들이 나왔기 때문에 속력 C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력은 3 곱하기 10의 80m/s가 되는 거고 람다, 파장, 그 다음에 진동수. 파장과 진동수는 상수로 일정하게 된다. 요 둘의 곱은 일정한 값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